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매일 책을 읽어드리는 책읽지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웠다가 또 저녁이 되니까 굉장히 쌀쌀해지고 온도차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목이 조금 잠겼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이제 한 줄기니까 같이 조심합시다. 지난주에 토요일에 제가 세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나는 언제나 술래 세 번째 이 책과 두 번째 쓸데없는 걱정 따위라는 책이 박빙이었는데 실제로 좀 방송을 들어보셨던 분들이 더 많이 선택해 주셨던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서 나는 언제나 술래를 들고 왔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너무 격하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그 소소한 이야기. 그때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나요? 이 이야기가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이제 주인공이 20살 때 노가다를 처음 하던 시절, 그리고 돈을 떼이면서 그 서러움, 친구가 삼겹살을 사주면서 자기가 신문 팔아서 번 돈을 이렇게 전해주던 그 서름의 부분을 다루고 다른 부분, 앞부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대영님, 문가미님한테 이거 보자고, 축구 재미없다고.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축구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많이 안 들어오시겠구나 걱정을 했는데, 네. 네, 축구가 이기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쓰던 그 거치대를 집에 두고 왔어요. 맨날 뭐 이거 아니면 그거 하나씩 놓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오늘 시작한 표지 부분만 보여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카메라 제가 지금 이렇게 통에다가 묶어놨더니 이 뒷모습으로 보는 게 잘 안 보이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이 나는 언제나 술래라는 책입니다. 과자장수인 박명균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 안 보고 들어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름이 박명균 작가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맹gin이입니다. 어린 시절 전남 고흥군 두원면 대산부락에서 살 때 이름입니다. 명균이란 이름이 부르기 안 좋아서 어머니가 붙여주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어머님이 나를 보지도 않고 맹기나 맹기나 부르면 개미 따라가다가 메뚜기 따라가다가 나비 따라가다가 돌아오곤 했죠. 가면서 맹긴이 데리고 가라. 대산부락 시골집에서 형이 학교 다녀온 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루에 2~3시간씩 소에게 풀을 먹이고 오는 것이다. 내가 7살이고 2살 많은 누나는 나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을 업고 보살피는 것이 임무다. 엄마는 3학년인 형한테 맹긴이 바지를 갈아입히라고 말하고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다. 형은 나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3년째 혼자 집을 본 나로서는 어떻게든 따라가고 싶었다. 고개 넘어 실개천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어다닌다는 곳에. 난 정말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착하고 불쌍한 표정으로 형을 쳐다봤다. 형은 물통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머리부터 내게 3바가지를 붓고 자기도 똑같이 했다. 한여름에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가도 30분이면 다 말랐다. 형들은 먼저 물귀신을 혼내주고 와야 한다면서 밑에 있는 깨울에 다이빙 바위로 가버렸다. 풀밭에서 소 5마리를 혼자 보고 있었다. 그 사이 소 1마리가 줄이 풀려 도망가려는 것을 7살 맹gin이가 30분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팔이 너무 아팠지만 형한테 처음으로 부여받은 임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형들이 왔다. 다시 소를 메어놓고 개구리도 구워 먹고 밭에서 물을 캐 먹고 가지면 가지, 보리면 보리, 칡이며 나무 열매며 농가 밭, 산과 들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다. 그렇지만 나무에 매어있는 누렁이는 그다지 배가 부르지 않은 모양이었다. 누렁이의 배가 쭈글쭈글하면 형은 아빠한테 혼난다. 누렁이 배가 탱탱해야 아빠는 누렁이 배를 보면서 배부른 표정으로 형에게 한마디 한다. 고생했다. 개울에서 형은 누렁이에게 물을 잔뜩 먹이면서 나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르쳤다.
맹기나 저기 보이지? 저기가 우리 집이다. 형은 누렁이 밧줄을 내게 주고 아랫마을로 급히 달려갔다. 7살인 나는 3학년의 속을 도통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형이 나한테 누렁이 밥 주라고 줄 맡겨버리고 놀러 나가버린 거죠. 가자 누렁아. 그런데 잘 따라오던 누렁이가 대문 앞에서 도망쳐버렸다. 넘어져서 질질 끌려가다가 줄을 놓쳤다. 일어나서 까진 손바닥을 보고 한참을 울면서 달렸다. 누렁아, 누렁아, 같이 가. 누렁아, 누렁아, 같이 가. 그만 가. 콩밭인지 고구마밭인지 누렁이는 그 밭에서 실컷 뜯어먹는다. 7살이 보기에도 밭에 심어놓은 걸 먹어버리는 것은 영 아니었다. 한참을 누렁이에게 끌려다니며 저수지 주변 풀밭까지 와버렸다. 누렁이와 울면서 1시간이나 대화를 했다. 네 집에 어떻게 가는지 아냐? 무턱대고 오면 어떡해. 너무 분하고 무서워서 굵은 주먹으로 누렁이 옆구리를 몇 대 때렸다. 동네 아저씨가 상황을 수습해 주셨는데 아저씨도 나하고 힘이 비슷했다. 내가 누렁이랑 힘이 비슷했는데 아저씨도 누렁이랑 힘이 비슷해서 겨우겨우 누렁이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그날 밤 아빠는 누렁이 배를 보고 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생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시골 마을에 살던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재미있게 풀어놓고 있어요. 저 누렁인 줄 아셨다고 용진님. 명동님 저 지쳐 보인다고? 그렇진 않고요. 저녁이 되면 화장이 다 지워져서 이래요. 네, 수정님 여기는 저희 사무실이고요. 제가 이제 곧 이사를 가요.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만 여기서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입술에 뭐 묻었다고요?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쥐새끼만 알고 있는 할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머니가 박씨 가문에 꽃가마를 타고 시집을 왔다. 할아버지는 전통대로 큰아버지에게 분홍과 교육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둘째인 아버지에게는 빈농의 삶과 무식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과 돌무더기 자갈밭에서 일했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과 우리 사형제를 만드는 시간을 빼고 일하고 또 일하셨다. 18년 전쟁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됐다. 농사도 변변치 못해서 큰 집밭에서 무 하나 뽑아오던 어머니가 큰어머니에게 무를 뺏기면서 기분이 제대로 상하신 거다. 전남 고흥군 두원면 대산부락. 거기서 내가 8살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왔다. 대산부락에서 내가 본 집은 딱 3채였는데 큰아버지는 화곡동에 집 3채를 살 만한 돈을 갖고 계셨다. 아버지는 신월동에서 방 한 칸 구할 수 있는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었다. 시골 땅을 팔지 않았지만 팔았더라도 우리는 도시 빈민이었다. 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할아버지에게 많이 화가 났지만 이제는 할아버지도 큰아버지의 욕심을 막을 수가 없었다. 화곡동 집 3채로 집 장사를 하던 큰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큰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할아버지는 큰아버지를 참아볼 수 없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잠깐 계셨다. 어머니의 증오를 견디면서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지내신 건 알코올 중독자가 된 큰아버지와 지내는 것이 살인을 부를 수도 있다고 엮인 탓이었다. 할아버지는 인생 말년에 폐지를 모았다. 리어카에. 생각해보면 그 큰 집 이사할 때 리어카로 이삿짐을 날랐는데 그때 쓴 리어카가 그게 아닌가 싶다. 초등학교 5학년쯤이던 나는 할아버지가 창피해서 방과 후에 할아버지가 있는 곳을 피해 빈 집에 돌아오곤 했다. 3년 정도 그랬던가? 나는 3년 동안 곁눈질로 할아버지를 본 것 같다.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일가 친척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둘째 며느리를 따로 불렀다. 얘야, 내게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다. 이거 받아라. 할아버지는 30만 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어머니께 주셨다. 미안하다. 더 주지 못해서. 너무 적지만 이거 받고 할 수 있다면 날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어머니는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에 우라가 치밀었지만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그간의 고생과 분노,
큰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할아버지에 대한 미움,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실망, 밭에서 애를 낳고 스스로 끄는 탯줄, 산후조리랄 것도 없이 이튿날 다시 갈아야 했던 자갈밭, 모든 것을 가슴에 묻기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 가세가 기운 큰 집에 비해 오히려 잘 살 거라신다. 3년 동안 모은 돈인데 얼마면 어떠랴. 좋아하던 막걸리도 마시지 않고 모은 돈이다. 미안하고 잘못 생각했다지 않는가.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죽음과 눈물 속에 18년간의 미움과 박씨에 대한 증오를 털어냈다. 장롱이에서 누가 버린 지갑을 봤다.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과 통장. 어머니가 실제로 물려받은 유산은 30만 원이 되지 않는다. 30만 원이라는 것은 5학년 쥐새끼만 알고 있다. 나를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한 번도 내게 용돈을 주지 않았지만 장롱이 쥐새끼에 대해서는 끝까지 쥐새끼라고만 하셨다. 친구들과 함께여서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앞을 지나치게 된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리어카 안을 정리하느라 등을 돌렸다. 마침 그런 상황이었다. 등을 돌려야 하는. 어머니는 더 이상 할아버지와 박씨를 욕하지 않았다. 박씨 욕을 하지 않았다. 몇 년 뒤 어머니는 큰아버지와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큰어머니 말씀에도 공감해 줬다. 무 얘긴 하지 않았다. 다른 어떤 얘기도. 남아있는 형제와 사촌들은 서로를 동정했다. 이렇게 이 가정마다 뭐 이런 역사가 없는 집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참 담담하게 그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의 시선으로.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의 일입니다. 제목은 도깨비 눈물로 지은 밥.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부모님이 신월동에 단독주택을 사셨다. 열심히 하셔서 이제 집을 사신 거죠. 방 2개의 다락방이 있고 작은 마당 옆으로 부엌이 있는데 안방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쪽문이 있었다. 신월 3동에 있던 칠성 연립보다 현대적인 맛은 없었지만 다락방을 둘러보면 동굴에 있는 것 같았다. 중학생이 된 나에게 비밀 공간이 생겼다. 우리가 집을 사게 된 건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던 시절이었는데 어머님이 이걸 눈치채고 재테크를 한 셈이었다. 실제로 집에 돈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돈은 새들어 사는 닭집이 제일 많았고 우리는 집값의 반의 반밖에 없었다. 2집 보증금에 갯돈을 1번으로 타고 부족한 돈은 친척들한테 빌리고 해서 겨우겨우 우리 집이 된 셈이었다. 순박한 아버지는 빚지는 것은 망할 징조라 뱁새가 황새 쫓아 가다간 가랑이 찢어진다고 결사 반대하셨는데 강다니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잔금이 없어서 이삿짐이 집 밖에서 이틀을 보냈다. 비가 왔는데 어른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돈이 어쩌고 저쩌고 어른들 일이라 모르겠다. 또 애들한테 세세하게 설명해주던 시절도 아니었고 비에 젖은 장롱이 망가져서 기울긴 했지만 용케 이사를 끝내고 저녁을 먹었다. 돼지고기국이 나왔다. 집주인이 된 기념이었다. 누구 생일도 아닌데 고깃국이 올라온 건 처음이다. 난 이때까지도 돼지고기는 비계가 돼지고기인 줄 알았다. 아버지는 비계가 제일 맛있는 거라고 했지만 난 큰 비계에 조금 달려있는 살코기가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었다. 큰 비계에서 살코기만 떼먹으면 형이 내 뒤통수를 때렸다. 한 쌍이라고 같이 먹든지 말든지 새끼가 주접을 떤다고. 국물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던 그 냄새가 너무 좋았다. 고깃국을 먹은 날은 걱정이 없었다. 친구들하고 싸움을 해도 고깃국을 먹은 날은 힘이 넘쳐났다. 다음 날 저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각하게 돈 얘기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도망쳐야 한다. 중학생이 되면서 내가 기억하는 최근 7년 동안 돈 얘기는 좋게 끝난 적이 없었다. 방이 하나라 도망칠 곳도 없었다. 최선의 방책은 방구석에서 조용히 숙제하면서 숨죽이고 있는 거다. 이제 어떻게 할 거요? 그러게 내가 뭐래? 빚으로 집 사면 망한다고 안 해? 아닐 거예요. 우리 집 아닐 거예요. 집값이 있는데 세금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바뀐 걸 거예요. 정확하지 않지만 어린 내가 듣기에 부모님 1년치 월급이 취득세로 나온 모양이다.
화를 내면서 우리를 야단칠 때도 어머니는 일머리를 보면서 집안을 뒤집었었는데 오늘 밥은 집이 조용한데 어머니가 불안해 보인다. 차라리 집안이 발칵 뒤집혀서 야단야단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불길하다. 뭔가 큰 놈이 온 것 같은 느낌이다. 아, 네, 윤성님, 네, 반갑습니다. 윤영상님, 원래 책을 비추면서 하는데 오늘 제가 뭐라 하죠? 장비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만 제 얼굴을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취득세가 엄마 아빠의 1년치 월급만큼이 나온 거예요. 어렵게 집을 샀는데. 어머니는 인형을 만드는 봉제 공장을 다니고 있었다. 과장님, 볼 일이 있어서 요 앞에 잠깐 다녀와야겠어요. 지금 바쁜데 반장 아줌마가 빠지면 안 되는데 야근이라도 해서 채울 테니 걱정 마세요. 공장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여기저기 인형 먼지가 붙어 있었다. 대충 털어낸다고 털어냈는데 머리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손먼지는 못 보고 길을 나섰다. 관공서에 혼자 가는 게 겁나기도 하고 그 돈이 우리가 내야 할 돈이면 어쩌나 싶어서 겁이 나서 같이 좀 가자고 했는데 아버지는 화만 내고 일하려 가버렸다. 아버지는 관공서 울렁증이 있어서 그런 곳에 가면 아무 말도 못했다. 3년 전만 해도 허름한 1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어느새 3층짜리 궁전 같은 빌딩이 들어서 있었다. 건물이 번쩍번쩍 광이 나는데 어머니는 들어서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에 눈물이 고일 판이다. 어머니는 만만한 아가씨를 골라서 말을 붙였다. 저기요, 나가 물어볼 말이 있는데요. 네,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샀는데 이게 우리 집 앞으로 나온 세금이 맞나 싶어서요. 네, 맞아요. 취득세가 확인됐다. 집을 다시 팔고 사글세로 돌아가야 할 판이다. 고향에서 농사나 짓자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애들 데리고 서울 갈 테니 혼자 농사 실컷 지으라고 싸워서 올라온 서울인데 여자가 빚 무서운 줄 모른다고 욕하면서도 술, 담배 끊으면서 돈을 아껴준 남편하고 7년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장만한 집인데 돈 타려는 애들 사정 들여보지도 않고 때려가면서 그렇게 산 집인데 혹시라도 세금 안 냈다고 할까봐 그동안 받은 월급 봉투를 차곡차곡 모아놨었다. 갑근세 매달 냈다고 월급 봉투를 한 뭉치 꺼내 보였다. 한 뭉치 두 뭉치 서울 막 올라와서 탄 월급 봉투 누런 그 각대 봉투를 아가씨 앞에 다 꺼내 보이면서 운다. 세금 많이 냈다고 아깝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한 달도 빼먹지 않고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냈다고 벌개진 눈으로 울면서 머리엔 먼지 투성이 아줌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구경이 났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아저씨가 귀찮다는 듯이 어머니를 말린다. 쉽게 번 돈 아닌데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밀어내려 한다. 정말 쉽게 번 돈 아닌데 이렇게 말도 변변히 못하고 울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돈이 없는데 도깨비 눈이 되어서 빨간 눈물이 흘러내린다. 실랑이를 하면서 손에 쥔 월급 봉투가 주먹에 구겨진다. 매달 갑근세는 왜 냈는지 일에 쫓겨나나 험한 꼴 보고 쫓겨나나 매일반이다. 지금껏 애쓴 게 화가 난 어머니는 월급 봉투를 집어 던졌다. 세무서 여기저기 어머니의 월급 봉투가 흩어지면서 난장판이 된다. 써먹지도 못할 월급 봉투. 갑근세 다 필요 없다고. 세금 한번 걷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해먹으라고. 당신들 3년 전에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더니 이런 식으로 도둑질해서 빌딩 지은 거 아니냐고 악다구니를 쓴다. 그곳에서 아무도 어머니의 분을 말리지 못했다. 어머니의 악다구니와 도깨비 눈물이 어지간히 흐르고 나서야 나이 지긋한 분이 어머니를 상담실로 데려가 앉혔다. 학교가 끝나면 남아서 축구를 하곤 했다. 해가 지거나 배가 고파 죽을 때까지 놀았다. 저녁을 먹는데 반찬이 좋다. 제법 괜찮은 반찬이 올라왔다. 오뎅이 있었다. 식구들이 둘러앉았다. 형, 누나, 여동생, 그리고 밥상이 다 있는데 뭔가 허전하다. 밥상에 밥이 없다. 반찬만 있고 밥이 없다. 오늘부터 밥값 한 사람만 밥 먹어. 밥상에는 막내 밥하고 어머니 밥만 수북하게 올라와 있었다. 누나가 밥을 풀려는데
밥값 한 만큼만 먹어.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신다. 다들 캥기는 대로 반 공기씩만 먹는다. 나도 숙제를 안 해서 반 공기만 담으려는데 배가 고플까봐 가득 담아서 밥주걱으로 꾹꾹 눌렀다. 됐다, 반 공기. 오씨, 왜 때려? 형은 이유 없이 종종 때린다. 다들 눈칫밥을 먹는데 아버지 밥이 없다. 누나가 아버지 밥을 풀려는데 어머니가 못하게 한다. 여동생과 누나가 자기 밥에서 밥을 또 아버지 드리려는데 잉, 오냐, 니들 먹어라. 아버지는 그날 세금을 깎아온 어머니에게 장하다고 미안하다고 한참을 치하한 다음에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재밌죠, 여러분? 이게 막 눈물 빼다가 막 웃게 하다가 책이 막 그런 거예요. 너무 재밌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억측스러운 이런 어머니의 힘으로 사실 굉장히 막 이겨내고 이겨냈다고 하기에는 어쨌든 좀 읽어나가면서 사는 가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이 작가님은 지금 어쨌든 40대? 50대실까요? 그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시 돌아가서 그 어렸을 때 그 감성으로 글을 써낸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제이스님 엄마 만세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트럭에서 과자를 팔면서 그 트럭 안에서 조금씩 글을 써내려갔다라고 트럭이 그의 생계수단이자 집필실이다라고 했는데 이 작가님 너무 되게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명동님도 집집마다 사연이 참 이런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글로 또 막 울렸다 웃게 했다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힘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아버지의 영어책 30쪽. 아버지는 시골에서 키우던 소 누렁이처럼 기운이 천하장사였지만 겁이 많았고 새로운 일을 싫어했다. 어머니가 빚지고 집을 샀는데 아버지는 이제 집안이 망했다며 어머니와 단단히 싸웠다. 이미 잔금이 치러진 다음이라 아버지는 잠을 자지 못했다. 빚지고 집을 산 다음 날로 아버지는 술과 담배를 끊으셨다. 사람이 어찌 빚을 지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겠냐고. 고향에선 돈이 없어서 누구도 취하지 않았다. 누구라도 취하면 모두가 부러워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취하도록 마셨을까 하고. 이유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양반다리를 하지 않았다. 여자처럼 무릎을 하나 세우고 앉은 채로 사흘을 그렇게 계셨다. 나흘째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당신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이제 새 일을 찾아야 하지 않아요? 한 집안 가장이 이렇게 방에만 있으면 어떡해요?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져 애들이 외삼촌 집으로 돈을 빌리러 갔단 말이에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고향의 집과 전답이 너무도 그리웠지만 이미 소를 팔았고 일가 친척이 다 상경한 데다 시골에 남을 거면 혼자 남으라는 어머니의 악다구니 때문에 고향 가자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그러고도 사흘이 지나서 아버지는 취직이 되었다며 전화까지 해보고 왔다고, 이제 내일부터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봇대에서 본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현장 노동자 모집 광고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현장 노동자 취업을 돕는 학원 공고였다. 예나 지금이나 상담하는 여자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다. 석 달치 월급쯤 되는 꽤 큰 돈을 빌려서 학원에 다녔다. 아주 난리가 났다. 엄마라고 하셔가지고 국민 학생인 동생 빼고 나, 누나, 형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얻어맞고 있었다. 평생을 통틀어 아버지에게 증오 섞인 욕을 들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형의 고등학교 교과서가 내팽개쳐지고 누나는 당장 학교 때려치우라는 소리를 들었다. 형은 교과서가 찢어지려는 것을 매달려 겨우 맞고 형제들은 동시에 모두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다. 아버지가 학원에서 영어로 된 교재를 가지고 와서 영어 밑에 한글로 읽을 수 있게 써보라는 것을 나는 못했다. 2살 많은 누나도 못했다. 나보다 4살 많은 형도 못했다. 아버지 입장에선 자식을 10년 넘게 가르쳤는데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한 거냐는 것이었다. 큰집 형의 도움을 받았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국민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하지만 난 국민학교를 반타작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수업 시간을 모른다. 공부하는 방식도. 내가 보기엔 아버지는 글만 깨친 것 같다. 학교에 갔다 오면 아버지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교재를 외우고 있었다. 밥 먹을 때만 빼고. 보통은 잠자는 시간도 빼지만 난 아버지가 주무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30쪽 정도였던 것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외우신다. 그 영어 교재는 콘크리트 전에 철근을 세우는 작업에 대한 자격시험용인 것으로 기억한다. 5시간씩 공부하고 한 번 오금을 펴고 머리가 깨지는 것 같다던 아버지를 난 어른이 되어서도 생각한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궁지에 몰려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아버지의 30족을 떠올리곤 한다. 안다. 겁이 나서 외운 거다. 빚으로 집을 사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큰 돈을 빌려서 학원을 가는 거다. 아끼면 6개월, 아니 1년 농사지어 수확할 수 있는 쌀값을 팔아서 간 학원이고 영어 공부다. 눈이 아파 눈물을 훔치고 머리가 아파 수건을 이마에 두르고 온몸이 뻣뻣해질 때까지 자식들을 위해 참으신 거다. 가장이라서,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차라리 술, 담배를 끊은 것은 아버지에겐 아무것도 아닌 거였다. 그 엄중한 세월에서 술, 담배는 일종의 사치였으니까. 아버지는 한 달 만에 자식들의 10년 영어 공부를 따라잡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택시를 탔다. 신월 3동에서 김포공항까지 그 멀고도 먼 공항이라는 데를 그 귀하고 귀한 택시를 타고 20개월쯤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편지가 왔다. 아, 이런 민망하여라. 웬 남자가 팬티만 입고 선글라스를 쓴 사진이 들어있었다. 부인 보시오. 이곳은 40, 50도의 날씨로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지만 이제 곧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어. 돌아갈 때 시계하고 라디오를 장만해 갈 테니 그리 아시오.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온 거죠. 어머니가 답장합니다. 애들 아빠 보시오. 당신이 가족을 위하여 고생하는 것은 나도 알지만 집 살 때 땡겨 쓴 갯돈이 아직 8개월 남았고 보통 월급을 세고 쳐주는 돈을 돌아와서 우리가 어디에서 벌겠소? 보통 월급의 3배를 쳐주는 돈을 우리가 어디서 벌겠소? 회사에 알아보니 남아서 현장 뒷정리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당신이 남아서 그 일을 하시오. 애들은 밥 잘 먹고 잘 지내니 걱정 마시오. 굉장히 멋있는 엄마죠. 네, 그래서 되게 짠했다가 또 재밌었다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소개? 내일 조금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빈님, 축구 때문에 줄은 것 같기도 하고 제 얼굴만 비춰서 줄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공감도 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재미있으셨나요? 네. 공감이 많이 됐으면 여러분 좋아요와 공감 버튼 좀 많이 날려주세요. 그러면 아마 작가님도 보시면서 되게 응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나는 언제나 술래의 1편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책도 좀 비추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빈씨 오늘 야근 화이팅이고 네,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